오늘은 금요일 밤 미국 증시가 장중에 하락 반전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끝까지 잘 살아남아서 강세장에 올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강하게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은 또다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요일 밤에 미국의 지난 8월달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고 이와 함께 8월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도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실업률의 경우에는 예상치였던 3.5%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민간 고용 변화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등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과연 이번 8월 20일 날 진행되는 미국 FOMC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워낙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번 FOMC 미팅에서는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인데 파월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미국의 고용 상태, 실업률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덜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 증시는 처음에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번 고용 관련 보고서들이 파월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만큼 강력한 보고서는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꺾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푸틴발 리스크가 또 터지면서 하락폭을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캐나다가 모인 선진국 모임인 G7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자마자 이에 대해 러시아가 곧바로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의 공급을 중단했다고 갑자기 통보를 했습니다. 말은 정기점검 중에 누출이 발견돼서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가격 상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이런 러시아발 리스크가 미국 시장의 하락폭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국내 시장도 오랜 기간 동안 약세장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만 해도 작년 6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금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약 27% 가까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26%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시장이 이 정도로 빠졌으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마이너스 30%에서 40% 가까운 손실률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을 필두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미국과 금리가 크게 역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고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되도록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잘 버텨나갈 수 있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만큼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를 감당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예금금리도 함께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높여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충분히 경기 침체기로 진입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되도록 경기 침체가 와도 매출에 타격이 없는 필수 소비재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힘들어져도 소비를 줄이기 힘든 음식료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의료 제약 쪽은 경기 침체가 와도 매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겠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거나 아주 짧게 지나가는 경우에 그 후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더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워낙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많이 막 반토막 이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부터 매집을 한다는 개념으로 조금씩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매집을 할 때 내가 지금 사는 가격이 저점이고 사는 즉시 앞으로 강세장에 진입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강세장에 진입을 할지 모르고 앞으로 어느 정도로 더 하락이 진행이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대응 계획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 지금 10% 정도를 먼저 사고 만약에 주가가 지금부터 10%씩 더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약세장에서 멘탈적으로도 잘 버텨나가며 강세장으로 진입을 할 때 확실히 성과를 내겠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민감주나 기술주는 투자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지난 1년간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손실이 깊으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투자라는 것이 강세장에는 마냥 좋기만 하다가도 약세장으로 진입하면 투자자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무리한 투자는 자제를 해야 하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님들께 가장 많이 드렸던 말 중에 하나는 분할 매수의 중요성입니다. 아마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분할 매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애초에 왜 투자를 하냐, 분할 매수를 해서 언제 돈을 버냐라고 조롱 섞인 댓글들을 남겨주셨던 분들이 아마도 지금은 분할적으로 매수를 했다면 상대적으로 몰빵을 했을 때보다 더 지금 멘탈적으로나 수익률적으로 나은 결과를 가져가고 있을 텐데 라고 아쉬움 섞인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회원님들과 함께 지난 1년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함께 분할 매수 규칙을 통해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수익 구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훨씬 잘 방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멘탈적으로도 몰빵을 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해나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심리적으로 결국은 이 약세장도 잘 버텨내서 강세장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크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은 향후 1년간의 경제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으며 경기 침체로 진입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보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진입을 했을 때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한 종목들 또는 배당이 높은 고배당주들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 등에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하락하면 더 조금씩 사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매집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도 미리 투자 전에 주가 흐름이 바라는 것과 다르게 움직일 때 멘탈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상상을 먼저 해보시고 그에 맞게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투자를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이번 약세장에서 잘 살아남아서 다음 강세장에 올라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장이지만 결국 대중이 떠날 때 끝까지 살아남는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계속해서 부를 증식시켜 나갈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워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먼거의 격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구독자님들 모두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이를 잘 견뎌내셔서 꼭 함께 다음 강세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